네, 투데이 이 키워드입니다. 바로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볼까요? 좋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한 주. 이번 주도 지난주와 만만치 않게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죠. 맞습니다. 여러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는데요. 외신에서는 올해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한 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키워드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왜냐, 잭슨홀이 끝난 이후 AI 열풍이 가라앉고 있고 거기에다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월가 분석가들은 현재 하이퍼 포커스드라고 해서 단순히 focused, 집중되어 있다라는 상태를 넘어서 초집중이라는 단어로 이번 한 주를 표현했습니다. 간밤 나온 로이터의 기사부터 한번 만나보실까요? 1년에 4번 있는 엔비디아의 실적 공개는 마치 슈퍼볼, 미국의 프로 미식 축구 결승전과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많은 관심을 끈다라는 건데요. 문제는 엔비디아가 공개할 예정인 3분기 가이던스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투자자들의 희비가 다소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투자은행 시티에서는 어느 방향으로든 9%의 변동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옥션 분석업체 오라스에서는 10%까지도 변동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나타난 변동성이 한 8%다라는 걸 감안하면은 훨씬 더 큰 거죠. 자, 그렇다면은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엔비디아의 2분기 매출액은 2배가 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엔비디아의 매출이 300억 달러를 넘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 발표 다음 날 주가가 10% 이상 급등할 것이라는 분석에 힘을 싣고 있다는 거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대감 속에 엔비디아 실적이 자칫 시장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주가가 크게 미끄러질 수 있다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따끈한 블룸버그의 영상도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는 블랙웰의 지연 이유를 잡습니다. 6주부터 12주 정도로 설명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전 세대 칩들은 여전히 좋은 판매 성과를 보이고 있고 많은 고객들이 여전히 다음 세대 칩이 준비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세대를 많이 구매하고 있다는 점에 긍정적인 초점을 뒀습니다. 가장 큰 고객들로부터 듣는 이야기는 여전히 이 사이클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실질적인 이익 성장으로 이어지는 투자를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NBC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평균적인 답변만으로는 젠슨 왕의 이야기로 시장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라고 주의를 줍니다. 단기적으로는 힘든 한 주를 맞이할 것 같다라는 것은 인정하는 거죠. 이번에 주가 하락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주요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 있다라는 위험이 존재한다고 주의를 줍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가능성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I still believe this is the biggest opportunity we've seen in 20 years. 20년 만에 보는 최고의 기회라고까지 주장을 합니다. 왜냐, 지금 AI 주도의 기술 강세장 아직까지 초입에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과연 엔비디아 뚜껑을 열어봤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궁금해지네요, 더욱더. 또다시 황의 시간, 쇼타임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한 주의 두 번째 키워드는 뭐가 될까요? 네, 간밤에 발표됐던 미국의 경제 지표 중에 내구재 주문이라는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이 의미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요. 설비 투자, 미국의 설비 투자의 선행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구재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흔히 이제 자동차라든지 이렇게 뭐랄까요? 조금 소위 말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제품을 만드는 그런 품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밤에요. 7월 미국 내구재 주문이 전월에 마이너스 6.6%에서 9.9%까지 급반등을 했습니다. 물론 운송 장비 측의 어떤 주문이 커졌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고 핵심 자본재 지출은 전월 대비 소폭 둔화됐습니다. 아직까지는 미국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측면이지만 지금 FOMC를 기다리고 있고 연준이 9월에 금리를 내리게 되면 기업들의 소위 말하는 자본 비용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조금 더 가속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내구재 주문 한 지표만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금융시장에서의 대출 증가율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내에서의 재고의 상태도 봐야 되는데요. 아시겠지만 그동안 코로나 국면에서 재고를 너무 가파르게 쌓았고 그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유발되다 보니까 금리 인상으로 대출 성장률이 둔화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재고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대출이 바닥에서 이렇게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내구재 주문이 늘어나고 재고 재축적, 흔히 말해서 리스타킹의 어떤 기대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미국의 소비와 한국의 수출로 넘어올 수 있는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여기에 주목해서 이제 내구재 주문 같은 지표들도 좀 잘 살펴봐야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오바마 대통령일 때의 리쇼어링 그리고 바이든 현 정부에서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디리스킹 그리고 트럼프 후보가 된다 그러면 디커플링이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중국을 향한 미국의 일관적인 태도는 대중경제 제조업의 부흥에 있습니다. 제조업 부흥을 위해서 미국 내에서는 공장을 설립했고 전력 투자를 통해서 이제는 그 안에 공장 안에 설비 투자를 넣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AI로 인해서 기후변화까지 조금 고민한다면 전력 투자가 더 들어가야 되겠죠. 더불어서 설비 투자가 들어가게 되면 자동화라든지 로봇과 같은 그런 테마도 향후에는 더 주목이 돼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이제 연준의 스탠스도 있지만 연준의 스탠스에서 파생되는 이런 내구재 주문과 같은 지표를 잘 봐야겠습니다. 네. 연준의 말뿐만 아니라 내구재 주문 지표가 주는 의미에 대해서 저희가 해석을 해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걸 다 종합을 해봤을 때 오늘 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오늘 장뿐만이 아니라 참 답답한 한국의 증시, 국장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25대 0, 이게 어떤 의미냐? 25는요, 지난 3년간 한국의 코스피의 자본이 증가한 속도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3년 동안에 무려 한국의 자본이 4분의 1이 증가했습니다. 나쁘지 않은 거죠. 그렇지만 0은 무엇일까요? 순이익입니다. 4년 동안 순이익의 증가율이 0입니다. 물론 중간에 긴축이라는 사이클이 있었지만 21년도에 우리나라 코스피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이익을 기록했습니다. 190조 원에 가깝게 순이익이 나오면서 그때 당시에 3,300을 넘나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4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장밋빛 전망이 있었지만 사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190조 원의 순이익이 예상되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면 순이익이 사상 최고치니까 주가도 사상 최고치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이 1,800조에서 2,200조로 늘어났습니다. 당연히 분모가 늘어났는데 분자가 그대로다. 분수에서는 숫자가 작아지죠. ROE가 10% 수준에서 8%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어제도 물론 매크로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는 하지만 미국 주식이 이렇게 많이 오르는데도 오를 때는 덜 오르고 하락할 때는 더 많이 빠지는 이유는 이렇게 ROE 즉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공장이 하나일 때 10개를 만드는 그런 효율성이 공장이 2개가 되면 20개 이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15개밖에 못 만드는 거죠. 그러면 평가가 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본이 증가한 이유가 이익 인연급이 쌓인 것보다는 주식 발행 같은 증자 이슈가 컸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난 3년 동안 N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카카오뱅크처럼 너무 과도한 밸류에이션을 받았던 기업들이 시장에 공급이 많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수급이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한국 정부는 밸류어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지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일부 업종에만 해당되는 모멘텀으로 조금은 소외되거나 좀 사이드로 좀 뭐랄까요? 축소된 경향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오늘 안 그래도 증시 대담에서 좀 자세히 다루면서 한국 시장에 대한 아이디어까지 연결시켜 봐야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더 자세한 이야기 이어지는 코너에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목되는 3가지 키워드 다뤄드렸습니다.